혹시 요즘 이런 기분 자주 느끼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한숨부터 나오고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를 봐도 맛있는 걸 먹어도 그저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이 모이자고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는 가서 또 무슨 말을 하나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핑계부터 찾게 되죠. 많은 분이 이런 상태를 두고 나이 먹어서 그래, 갱년기라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혹은 내가 배가 불러서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나라며 자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나이를 먹어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과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생존 경고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위험하다. 뇌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바닥났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무기력증을 넘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남은 수십 년의 노후가 그저 시간을 죽이는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의 인생에서 갑자기 색깔이 사라진 걸까요? 왜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당신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진짜 심리학적 이유 세 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텅 비어버린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설렘으로 채울 명확한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재미없어진 첫 번째 이유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가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즐거움과 의욕을 만들어내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아주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자극이나 예상치 못한 보상이 있을 때만 펑펑 쏟아져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 때는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첫 직장, 첫 연애, 아이를 처음 키울 때까지 뇌는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 도파민이 계속 분비됐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도 재미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이미 99%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점심엔 뭘 먹을지 뇌 입장에서는 이미 결말을 다 아는 영화를 만 번쯤 반복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미있는 걸 보려고 애써도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저거 다 아는 거잖아. 재미없어. 에너지 아끼게 잠이나 자자. 결국 당신이 무기력한 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일상에 갇혀 있다 보니 여러분의 뇌가 지루함의 늪에 빠져 아예 문을 걸어 잠근 상태인 겁니다. 뇌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면 즐거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뭘 해도 시큰둥하고 무덤덤해진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게을러진 게 아니라 이미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남을 위해 다 써버린 상태, 즉 심리적 번아웃 상태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로 살았습니까? 누군가의 아내 혹은 남편으로, 누군가의 엄마 혹은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며 평생 타인의 감정 센서만 켜두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아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같이 전전긍긍하고 남편 안색이 어두우면 눈치를 살피며 내 욕구보다는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게 당연한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밖으로만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를 감지하는 내면의 센서가 고장 나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남의 비위만 맞추다 보면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재미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견딜 수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미건조함은 나를 돌보지 않고 달려온 세월에 대한 뇌의 처절한 항고와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쓸 에너지가 없다고, 내 감정을 느끼는 회로가 타버렸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도 흥미가 없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완전 방전되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의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새로운 만남이나 낯선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뭘 배워서 어디에 써먹어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게 속 편하지라며 익숙한 것들 뒤로 숨어버리죠. 젊었을 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사소한 실수도 이제는 내가 늙어서 망신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심리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성장을 멈춘 개체를 생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이에 뭘 의라며 움츠러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즉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구나. 더 이상 즐거움이나 의욕을 줄 필요가 없겠어. 그 결과가 바로 행복 호르몬 공급의 중단입니다. 뇌가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쾌락과 보상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몸이 위축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뇌는 여러분을 무기력의 늪으로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결국 재미없다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향해 던지는 더 이상 쓸모를 찾지 못하겠다는 냉혹한 판결문과 같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한 뇌는 결코 여러분에게 공짜로 즐거움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뇌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시들어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도파민 회로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거창한 취미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는 그렇게 큰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가 가장 갈망하는 건 예측 불가능한 작은 변수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수동적인 재미를 끊어내십시오. 온종일 TV 앞에 앉아 남이 만들어 놓은 가짜 즐거움을 구경하는 건 뇌를 산송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뇌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신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의 손과 몸을 직접 움직이는 능동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가던 익숙한 산책로 대신 오늘만큼은 한 번도 안 가본 옆길로 틀어보십시오. 늘 가던 마트 대신 멀리 있는 시장에 가보거나 항상 먹던 반찬 대신 안 써본 식재료를 사서 요리해 보는 겁니다. 뇌는 이런 사소한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이게 뭐지? 하며 바짝 긴장합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아 걸었던 도파민의 빗장을 슬그머니 열기 시작하죠. 낯선 자극이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가장 값싼 보약인 셈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환경을 살짝 비틀어 뇌를 깨웠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가 머물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태도는 바로 정서적 이기주의입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나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은 마치 잘못된 숙제를 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재미있게 만들어주겠습니까? 이제 자식 걱정, 남편 뒷바라지는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딱 1시간만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골든타임을 선언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짜 먹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것 말고 내 입이 즐겁고 내 눈이 편안한 것을 찾아 나를 대접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비로소 고장났던 감정 센서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은 사치가 아닙니다. 무기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구명줄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게 됩니다. 자신을 대접하는 법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뇌에 가장 강력한 영양분을 공급할 차례입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죽기 직전까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뇌 가소성 이론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뇌세포 사이에는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즉,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뇌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거창한 학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의 단어 몇 개를 외워보거나 다루지 못했던 스마트폰 기술을 익히고 평소 궁금했던 악기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어제까지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잡지 마십시오. 아주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나도 되네 라는 느낌을 뇌의 먹이로 주어야 합니다. 뇌는 이 작은 성취감을 먹고 자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은 아직 살만하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유능감을 회복하는 가장 우아한 저항입니다. 이 저항이 시작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무기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똑똑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축제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앞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는 게 재미없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가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을 차단했고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정작 내 감정을 느끼는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면서 우리 뇌는 생존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뇌에 아주 사소하고 낯선 자극을 주고 하루 1시간만이라도 철저히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시간을 가지며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이 정작 본인의 인생에서는 색깔을 잃어버린 채 무채색의 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싶어 허탈해하셨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장난 회로는 수리하면 되고 방전된 배터리는 다시 충전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해결책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욕구에 반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닫혀있던 인생의 문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숙제 중 하나를 지금 바로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무기력에서 벗어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